안녕하십니까. 2022년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일반 기계 분야에 대해 소개하게 될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정황훈입니다.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내에서 일반 기계 분야는 개발 대상 품목이 확정된 타 전략 분야와 다르게 자동차나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제조업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장비에 활용되는 모든 기술을 다룹니다. 따라서 일반 기계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은 타 전략 분야에 비해 파급 효과가 큰 특징을 가지며 타 전략 분야에서 다루기 힘든 다양한 제품을 개발 지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단순히 국민들의 의료 환경이나 생활 환경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닙니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의 심화, 글로벌 물류 환경 변화에 따른 세계 각국의 제조업 회기 정책 강화, 보호 무역의 부활 및 4차 산업혁명, 환경 규제에 따른 소재 부품 중심의 기술 혁신 수요 증가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자국 산업 안보와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및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 등 타국의 정치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수입 소재 부품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국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재 부품 수입 루트의 다양화, 주요 광물 자원의 확보, 주요 소재 부품에 대한 국산화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재 부품 장비 2.0 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세계 제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수출의 규모가 큰 한국의 경우 미중 무역 분쟁,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일본, 중국의 수출 규제 등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에 따라 부품 공급망에 대한 직간접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일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시장의 특성상 수출 규제와 같은 외부 리스크에 취약하며 2차 전지 소재, 와이어링 하네스 등 수입 의존도가 80%가 넘는 중간재의 싱글 소싱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는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 따른 자국 내 부품 공급망 확장 및 수입 부품 공급망의 다변화, 주요 수요 공급 기업 간 연대 및 협력 강화, 첨단 산업의 유치 및 리쇼어링을 통한 핵심 제조 기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 투자 확대 및 부품 공급망 재편을 위한 제도의 유연화와 같은 다양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장 변화에 따른 산업 요구에 부응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부장 강국 도약, 첨단 산업 유치 및 유턴을 통한 세계적 클러스터와 범부처 민관 총력 지원 체제의 지속 가동 등을 목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 2.0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글로벌 분업 지형의 재편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의 회귀, 보호 무역의 부활 등과 같은 자국 우선주의의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초과학 기반의 과학기술 정책을 기본으로 법인세 인하 및 해외 자회사의 중과세를 통한 제조업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그룹을 구축하여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시진핑 주석의 과학불기 천명을 기반으로 제조 강국 건설을 위한 ICT, 로봇, 신소재, 바이오 등 10대 중점 분야에 대한 육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안전법과 같은 제도를 통해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5년 단위의 과학기술 기본법과 1년 단위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 전략을 바탕으로 첨단 부품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머티리얼 혁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유턴 기업, 생산 거점 다변화 기업을 대상으로 건물 설비 도입비에 대한 최대 67%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생산 설비의 자동화 및 생산, 공급, 보관, 판매 기능을 통합하는
제조업 디지털화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실제 생산 현장에서 제조업 디지털화 환경 구현을 위한 지원을 수행 중입니다. 특히 제약 보건 산업에 대한 리쇼어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일반 기계 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세계 경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 생산 제조 시스템의 자동화 디지털화 수요 증가 등 생산 소비 시장의 변화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적 완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일반 기계 시장의 경우 K-방역의 성공으로 인한 코로나19의 경제 영향 최소화 및 코로나 팬데믹 하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따라 연평균 5.1%의 성장을 예상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건설기계는 자동화, 지능화, 전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의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로 인하여 건설기계 또한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굴삭기의 경우 작업 어시스턴스 시스템, 패턴 자동화 기능의 적용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전체 작업 기계의 상태와 작업 공정 진행도를 컨트롤룸에서 확인하며 유지 보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으며 배기가스 규제에 따른 전기 건설 기계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분야에서도 농, 임, 축, 수산물의 생산 자동화를 구현하고 상세 생산 정보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팜 보급이 증가되고 있으며 농기계의 자동화, 지능화, 전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압장치의 경우 건설기계나 농기계 등의 자동화, 전기화를 위해 필연적으로 전기화, 지능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배기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유압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이 개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계는 동력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도구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며 일반 기계는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기계 중 일반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서 일반 기계 분야는 내연기관이나 유압기기, 밸브, 동력 전달 장치와 같은 범용 목적으로 활용되는 기계 이외에도 농기계, 건설기계, 섬유기계와 같이 사용 목적이 한정된 특수목적 기계를 포함합니다. 일반 기계 산업은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제조업에 사용되는 생산 설비 또는 부품, 소재, 장비를 제공하는 자본재 산업으로 시장의 수요와 기술 발전 상황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계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은 자동화, 전기화, 지능화되는 생산 설비 및 시스템에 적합한 기술과 환경 규제에 대응 가능한 기술로 구성됩니다.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의 목적은 우리 중소, 중견기업의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일반 기계에 있어 핵심 기술 선정은 기존 로드맵 분석 및 타 부서 로드맵 분석을 통한 전략 분야 선정, 전략 분야에 대한 분석 및 기술 수요 조사, 산업, 시장, 기술 동향 분석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한 핵심 기술 선정의 절차를 거칩니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이 수행할 수 있으면서도 타 부처 로드맵과 중복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핵심 기술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기가스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장치와 소음 환경 개선을 위한 저소음, 저맥동 기어 펌프, 일반 기계의 전자화, 지능화를 위한 건설 장비용 전자유압 시스템, 인공지능형 사출 성형 시스템 및 굴삭기용 어태치먼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세계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였으며 산업화 시대 대비 1.2도가 상승했습니다. 세계 평균 기온의 상승은 위도가 높은 지역과 적도 부근에서의 우기를 연장시키며 중간 위도 지역 및 아열대 지역의 강수량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기온과 강수량 변화는 태풍이나 홍수, 블리자드와 같은 극한적인 날씨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재해로 인한 복구 비용 및 농, 임, 축, 수산업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씨로 제한하기 위하여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국내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행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에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법과 화석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환원촉매를 활용하여 분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출가스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법에는 내연기관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과 동력원을 내연기관에서 연료전지나 태양전지와 같은 전기기관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으며, 배출가스를 촉매를 통해 후처리하는 방법에는 SCR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장치에 대한 핵심 기술은 단순히 생성된 온실가스를 후처리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원천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핵심 기술로는 연료전지 상용화 연계 기술, 태양전지 고효율화 기술 등이 있으며, CO2 포집 및 전환 기술에 대한 연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건설, 광산 등 큰 구동력이 필요한 작업에 활용되는 기기를 말하며, 동력 밀도가 높은 유압 에너지를 기반으로 구동됩니다. 하지만 건설기계의 고효율화, 자동화, 지능화를 위해 장비의 정교화는 필수적이며, 건설기계의 정교화를 위해 전자유압 시스템과 제어 기술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건설기계는 현재 버추얼 브리드 오프 기능 또는 로드 센싱 기능을 도입하거나 어큐뮬레이터를 활용한 재생 시스템을 적용하여 기존 유압 시스템을 고효율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압 펌프의 구동력을 내연기관에서 외부 전원, 내부 배터리 또는 연료전지를 활용한 전기 모터로 전환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소형 장비에 한해 전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캐터필러나 코마츠,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볼보건설기계 등에서는 건설기계의 운용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장비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건설 장비의 전기화에 따른 전략적 R&D 투자 방향은 건설기계 전체 시스템과 구분하여 개발할 수 있는 부품에 관한 기술이며, 전자유압 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초기술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기술, 유압 시스템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고장을 진단할 수 있는 기초기술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전자식 조이스틱 기술, 전자유압 파워팩 기술, 로드 센싱 기반 유압 펌프 제어 기술, 비례 제어 밸브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제품에 대한 품질이나 상태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보다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작업 조건을 유추하거나 작업 공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출성형 시스템은 플라스틱 과립을 녹여 금형을 통해 압출하는 형태이며, 과립의 용융 온도나 사출 압력, 성형 분위기 등 제품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품질 향상 및 공정의 유지를 목적으로 사출 성형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을 위한 사출 성형 필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인공지능형 사출 성형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R&D 투자 방향은 이미 개발된 사출 성형 시스템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 기술로는 사출 성형 시계열 데이터 처리 및 학습용 데이터 증대 기술,
사출 성형기 및 금형 설비 예지 보정 기술, 사출 성형 시스템, 사용자 간 협업 시스템 및 상호 인터페이스 기술 등이 있습니다. 굴삭기용 부가 장비는 굴삭기의 붐 또는 암에 탈부착하여 조작자가 원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장비로 굴삭기 시스템의 주요 소모품입니다. 대표적인 부가 장비로는 토사의 굴착을 지원하는 버킷, 안반이나 아스팔트 도로, 철거용 건물 등 단단한 물체를 파쇄하는 브레이커나 크래셔, 구조물의 일부를 천공하는 드릴 등이 있으며 공용 장비로 굴삭기용 부가 장비의 탈착을 지원하는 퀵 커플러, 작업 목적에 맞게 굴삭기용 부가 장비를 기울이거나 회전시키는 틸트 로테이터 등이 있습니다. 버킷 및 스크랩 마그넷을 제외한 굴삭기용 부가 장비는 유압 구동용 장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압 회로의 설계, 제작, 제어 기술이 필수적으로 소요됩니다. 중소 중견기업에서 굴삭기용 어태치먼트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R&D 투자 방향은 제품의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기초기술 개발, 굴삭기용 부가 장비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퀵 커플러 및 틸트 로테이터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굴삭기용 부가 장비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로는 유압 회로 설계 기술, 상태 모니터링 기술, 정밀 가공 기술 등이 있으며 굴삭기용 공용 부가 장비 개발을 위해 퀵 커플러 및 틸트 로테이터 개발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어 펌프는 시판되고 있는 유압 펌프 가운데 구조가 가장 간단하면서도 내구성이 우수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펌프입니다. 기어 펌프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벌유트 치형에 의해 기어 펌프 구동 시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유압 유체의 갇힘 현상 때문입니다. 유압 유체의 압축성은 매우 작기 때문에 기어 이 사이에 갇힌 최적이 감소할 경우 송출 압력보다 높은 압력을 형성하며 갇힌 최적이 증가할 경우 진공압을 발생시킵니다. 이에 따라 펌프의 맥동과 진동, 소음을 유발시키며 갇힌 최적의 높은 압력은 기어 펌프의 효율을 악화시킵니다. 기어 펌프에 있어 유압 유체의 갇힘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어 치형이 인벌유트이기 때문이며 기어 2의 연속 접촉이 가능한 트로코이드 치형을 사용할 경우 유압 유체의 갇힘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트로코이드 치형을 적용한 저소음, 저맥동 기어 펌프의 대표적인 형태가 스크류 펌프이지만 이 펌프의 경우 용적 효율이 낮기 때문에 유압용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어 펌프의 갇힘 현상을 줄이기 위해 기어 측면 접촉면에 유압 유체 도출 홈을 두어 변동되는 갇힌 최적 변화에 유압 유체를 공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에서 저소음, 저맥동 기어 펌프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R&D 투자 방향은 기어 치형의 설계와 이를 가공하고 평가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과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신뢰성 분석 기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된 핵심 기술에는 기어 소재 설계 기술, 기어 치형 설계 및 제조 기술, 초정밀 측정 및 가공 기술, 펌프 성능 평가 기술 등이 있습니다. 저는 건설기계 부품연구원 정황훈이며 이상으로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일반기계 분야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